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인가 궁금하고 아리송한 주제를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보는 최목의 알랑가몰라 TV. 오늘은 23번째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조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1776년 7월 4일, 지금으로부터 244년 전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대륙이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선포한 그런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미국은 이제 독립 기념 연휴에 지금 돌입이 되게 되겠고요. 내일이면 이제 7월 4일 독립 기념일이 되는데, 오늘 연휴고 해서 제가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독립 기념일이요, 사실 그 미국에서 땡스기빙과 버금가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게 되면 그 워싱턴 DC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게 되고요. 또 워싱턴 DC에 가보면 각종 그 축하 행사들이 공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볼거리들이 아주 그 즐비하게 많이 있어서 참 정말 분위기를 한껏 북돋는 그러한 그 날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인류의 재앙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올해는 예전에 보았던 그런 그 독립기념일의 행사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고요. 아마도 뭐 대폭 축소된 아주 간소한 그런 행사만이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제 대중들이 다수가 모이는 그런 곳을 피해서 각 가정에서 뭐 TV 모니터를 보면서 아마도 이 독립기념일의 그 모든 행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매우 그 안타깝고 섭섭한 그런 마음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루속히 이 백신이 발명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현재 재앙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모든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이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러한 그 화두에 많은 그 사회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전문가들의 이 앞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 이 지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 사회가 어떻게 변모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 지난 한 5개월 전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중국 그 우한에서 발생이 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일반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다가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쉽게 이 코로나는 물러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러한 예상을 뒤집고 지금 그 한 6개월째 코로나 팬데믹의 그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헤어나가지를 못하고 저 남미라든가 이제 유럽을 벗어나서 남미 또 미국 이러한 그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진자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증가하는 이런 상황 속에 아직도 지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이런 불안 가운데 놓여 있게 되고요. 수많은 그 이제 다수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그 행사와 공연과 뿐만 아니라 그런 그 활동들이 완전히 지금 전무하게 중지돼 버린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면서 하나의 그
체질화, 이 고종, 이게 하나의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유스도 된다고 그럴까요? 이 체질화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앞으로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이 되게 될 텐데, 그러면 박멸이 된 이후에 지구의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스타일 패턴들이 과연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점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예측을 입증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받아서 무언가 할 때에, 무언가 계속되는 일을 할 때에 멈추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멈추려고 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계속 해왔던, 평소에 해왔던 그런 유스도 되어 있는 그러한 일이 계속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의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벌써 6개월째 맞이하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네. 근데 이렇다 보니까 가정에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뿐만 아니라 불행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정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때로는 화내고 성내고, 네, 또 괴로워하고, 이런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데, 이 코로나 이 정국은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정반대적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버리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정도에 되어졌다가 끝난다고 하면 또 과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전의 상태로 충분하게 그 삶의 패턴은 돌아가게 될 텐데, 이게 지금 현재 6개월째 접어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정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아무도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지금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올 가을쯤, 8월, 9월쯤 제2차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의 그 아주 그 심각한 직격탄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우려 섞인 그런 그 전망,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한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직격탄이 결국은 앞으로 계속될 텐데,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이제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러한 그 뭐라고 그럴까,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그런 기피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예, 이제는 사실 그래요. 얼마 전에 저는 여기 그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러니까 직거래죠. 사람과 사람. 본인이 썼던 물건을 페이스북에 내놓고, 그 페이스북에서 그 원하는 물건을 찾았을 때, 그게 서로 이제 그 합의가 되면, 그 사람 집에 주소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분께 이제 물건을 받고, 또 물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약속했던 대금을 지불하는, 이런 아주 그 사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 물품, 또 그 사이트,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그것을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 코로나 전국 이전에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저도 물건을 내놓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바이어가 오면은 서로 얘기 나누고, 또 웃고 농담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직접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렵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법적으로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금 지불도 벤모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페이펄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아니면 뭐 그 사람 집 그 매트 밑에다가 봉투에 현금을 넣어놓고 온다든가. 그리고 그 물건을 파는 그 셀러는 이제 자기가 팔려고 했던 물건을 그 집 문 밖에 어느 그 포치라든가 이런 데 놓고 뭐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족 외에는, 아주 친한 친구 외에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거의 기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도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 길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안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개인주의적 이런 사회의 분위기였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그것을 더 세분하게 쪼개버리고 더 강제적으로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서 이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어떤 그 비즈니스라든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편의점, 대형마트, 혹은 그 영화관, 공연, 엔터테인먼트, 혹은 여행, 관광, 뭐 디즈니랜드라든가 혹은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가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인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또 그런 그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그 공연, 많은 그 이제 사람 대중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그들이 이제 그 입장료를 내고 하는 걸로 이제 비즈니스가 활성화됐는데, 이제 이런 것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이 워싱턴 DC만 하더라도 미국의 그 심장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그 관공서들이 이제 워싱턴 DC의 그 빌딩들이 모든 그 각계 부처의 그런 공무원들이 거기에 근무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뭐 IT 산업의 큰 그 유명한 그 기업들, 회사들이 즐비하게 있고요. 근데 그러한 모든 공무원들과 혹은 대기업의 직원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회사에 출근하기보다는 집에서, 자택에서 자택근무를 하는 체제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올 12월 달까지, 혹은 어떤 회사는 내년 전반기까지 계속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정장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그 거버먼트 이제 자기 사무실에 혹은 자기가 근무하는 그 빌딩에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근무하고 퇴근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 그러한 직원들이 그 빌딩에 모여서 또 그 빌딩에 모여 있는 그 편의시설 혹은 레스토랑, 캐리아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애용해 줘야지만이 이 사업이 돌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그 빌딩에서 그동안 사업을 영위했던 많은 그런 그 비즈니스들이 완전히 이게 이제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거의 뭐 파산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이 백신이 나와서 이게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희망이 있는데, 지금 아주 그 막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정말 그 당사자들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불안감과 삶의 비관과, 이거 과연 내가 여기서 계속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업을 일찍이 포기하고 문 닫고 다 그냥 거기에 있는 집기들을 그냥 그 버려버리고 뭐 나는 고향 한국에 귀국해서 내가 살았던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고향에 가서 뭐 귀농해서 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볼 때 참, 이게 참 심각합니다. 특별히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뭐 거의 한 5개월째 뭐 셧다운이 됐고요.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썬데이부터 이제 간간히 문을 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그 법을 준수하면서 또 적절한 그 방역에 대한 그 의무는 뭐 필연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간격을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게 사실 참 생각을 해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편함과 그 참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과거에는 그 2부에 이제 예배 후에 음식 가져오는 음식들을 서로 이제 먹고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그 이 정을 나눴던 그런 게 또 예배 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민사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동안 한 주일 동안 겪었던 많은 그 스트레스들을 서로 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하나의 그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좋은 기능이었는데 이제 결국은 그걸 못 하고요. 최소한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각자 집으로 흩어지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이니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지금 변화되고 있고 변화에 대한 적응이 벌써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한 5개월, 6개월째 접어드니까 서서히 그게 이제 컴포터블 편안하게 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이런 것들이 체질화 되어 버린다라고 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이 된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19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에 안주하게 되고 이러한 생활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그 어떤 문화로 완전히 픽스드 고정되어 버린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지금쯤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망했는데 코로나 이 팬데믹 이때에 흥행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는 결국은 딜리버리 그 투고하는 그런 업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여기 치피레이라고 하는 그 치킨을 파는 그런 그 대형 그 프랜차이즈 이 패스트푸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오더하고 가서 돈 지불하고 오더한 물건을 저쪽에서 픽업해 가고요. 이제 이런 종류의 사업이 코로나 이전에 보다 지금 현재의 1.5배 정도의 매상이 올랐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서빙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 주방 안에서 소위 다시 말씀드리면 쿡하는 사람들 4명 그리고 레스토랑 안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치워져 버렸고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웨이터 또는 그 웨이트리스들은 그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근데 그리고 거기 시설을 관리할 필요도 청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밖에서 다 가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드라이브투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오더하고 돈 지불하고 물건을 받고 가버리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인력을 대부분 축소하고 뿐만 아니라 딜리버리 하게 되니까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못 가니까 이제 투고하는 쪽으로 많이 몰리게 돼서 손님들은 또 많이 증가되게 되고 그래서 참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그런 비즈니스는 좀 잘 된다라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요.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과거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책만을 팔았던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마존에서 안 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거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가 아마존에서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으로 오더하면은 프리미어 이쪽 그 멤버들은 그냥 그 다음 날 딜리버리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레귤러 멤버들은 길어봤자 4일, 5일 정도면 내가 오더했던 물건을 내가 직접 받게 되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죠. 과거에는 매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물건을 소개하고 하는 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물건을 만져보기도 하고 한번 테스트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샀는데 지금은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오더하고 말이죠. 네, 오더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업종 그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비즈니스 모든 문화 활동 결국은 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혹은 이런 그 방송이라고 하는 혹은 뭐 SNS를 통해서 하는 이런 그 비즈니스들이 결국은 각광을 받게 되고 그런 비즈니스들만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결국은 흥행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학교의 학생들도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 캠퍼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잘 지어진 그런 건물에 이제 대학의 그 교수들이 있고 거기에 공부하게 되는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결국은 등교를 해서 학교의 클래스룸에서 학생들과 서로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으로 또 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그 갖가지의 그런 그 배움을 결국은 캠퍼스라고 하는 곳에서 배우게 됐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모두가 가정에서 홈스쿨이죠.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켜놓고 결국은 그 줌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교수와 학생, 물론 교수는 자기 강의를 강의받는 학생들을 다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의 얼굴만 보게 되는 거죠. 네, 1대1의 교육이죠. 옆에 동료, 클래스메이트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교수와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강의를 드려야 되는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의 그 캠퍼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주 멋진 그런 건물 거기에 시설 갖가지의 그 실험 도구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교를 만들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캠퍼스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잘 아주 그 퀄리티 있는 영상 장비만 갖춰놓고 이제 줌이라고 하는 그 툴을 이용해서 강의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저는 종교인의 또 한 사람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것을 예배 후에 많은 그 교우들이 함께 모여 떡과 밥과 음료를 마시면서 또 삶의 애환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했던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니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바꿔줘야 될 것인지 그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알몰 TV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한 번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요. 뭐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뭐 내용들이라든가 혹은 그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 청취하셔서 나의 미래에 대한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그것을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19의 시대를 맞이한 제 2탄으로 오늘 방송을 이렇게 꾸며보았는데요.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잊지 마시고요. 기쁨 가지시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알몰TV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맞이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